One, two, three. I love you. 위챗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위챗에 없는 서비스는 중국에 없는 서비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위챗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위챗은 어떻게 잘 연결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챗은 2011년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위챗에 매료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쓰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이 쉽다, 그리고 빠르다, 매우 편리하다, 또 사진이나 글을 언제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일상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카카오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멘트를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사진이나 글을 통해서 친구들과 공유를 하게 해요. 이게 바로 연결을 하게 한 거죠. 텐센트는 제품 간의 연결을 어떻게 했을까요?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을. 중국인들은 QQ 메신저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텐센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따로 계정이 필요 없는 거죠. 인터넷을 할 때마다 QQ 메신저를 켜놓겠죠? 그 메신저 창에 광고가 나오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따로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 메신저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 고객으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또 QQ 메신저의 VIP 서비스 등은 게임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캐시를 그대로 게임에 가져다 쓸 수도 있고, QQ 메신저를 통해 유입되는 잠정 고객이 바로 중국인 인구수를 따지면 15억이라는 거. 텐센트는 이렇게 제품 간의 연결을 이용하여 계속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위챗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위챗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 메시지 기능을 중국인들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시간도 절약되고 사용 방법도 편하고 빠르다는 점이죠.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검색을 할 때도 거의 15%가 음성으로 검색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위챗은 음성 메시지 보내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누르고 말하고 보내면 바로 보내져요. 그래서 확실히 편하고 저도 그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문자로 입력할 때 한자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죠.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잘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좀 입이 무거운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더 편한가? 어쨌든 음성 메시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음성 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 또 위챗에 특별히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데, 저는 8가지로 뽑아봤어요. 재밌는 기능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변 탐색, 그리고 흔들기, 병편지, 번역 기능, 서치 기능, 모멘트, 위챗페이, 미니 프로그램,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탐색 기능. 주변 탐색 기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챗 사용자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페이스북에도 있죠. 카카오도 있나? 카카오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페이스북은 있었고, 위챗은 가까운 거리에 위챗 사용자가 있으면 주변 탐색을 하면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흔들기 기능입니다. 흔들기는 쉐이크라고도 하는데,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흔들면 동시에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 나랑 동시에 흔들기를 한 위챗 사용자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거리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음악도 내가 이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쉐이크 기능을 통해서 해당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80~90%라고 하니까 해볼만 하겠죠. 진짜 위아드 월드입니다.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챗이요. 세 번째, 병편지 기능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병편지를 주고받아 친구를 맺는 기능인데요. 편지를 써서 바다에 띄워놓으면 누군가가 병편지를 주워 읽으면서 친구 맺기가 되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왠지 서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병편지로 인해서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로 맺어서 알아가고 글로벌 시대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챗을 사용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아주 서정적인 기능 같아요. 네 번째, 번역 기능입니다. 번역 기능은 중국어에서 영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어 버전은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중국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중국 가서 이렇게 한자로 돼 있을, 중국어로 돼 있을 때 잘 모른다 그러면 위챗을 켜고 이 번역 기능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그게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거는 다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쉬우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시지 창에서도 메시지를 꾹 누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과도 충분히 중국인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번역 기능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서치 기능입니다. 서치 기능은 중국인들은 바이두를 많이 썼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검색 엔진으로. 근데 구글도 점점 많이 쓰고 우리나라도 유튜브로 많이 검색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샵 검색으로 찾아보거나 유튜브로 정보를 찾아보는 추세로 흐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서치 기능에서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여섯 번째, 모멘트 기능입니다. 모멘트 기능은 인스타그램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사진이랑 글을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랑 친구 맺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챗은 내가 만약에 내가 있고 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랑 순이가 친구고 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이랑 순이랑 또 친구예요. 하지만 나는 순이랑 친구여도 영이 게시물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조금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 어쨌든 그 점이 조금 다르고 폐쇄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위챗페이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마어마하죠. 길거리 자판이나 거지도 모바일페이로 구걸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오뎅도 모바일페이로 결제해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500원짜리 오뎅을 카드로 결제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대중화되고 일반화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카카오에도 2017년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방에도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음의 궁금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파헤쳐 보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위챗페이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위챗페이를 이렇게 쓸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미니 프로그램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놨어요. 어플을 따로 다운받지 않고 위챗 내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 방식을 사용 중인 위챗만 있으면 다른 어플을 다운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안에서만 놀아라.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놀고 먹고 써라. 우리 이곳에서만 놀아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품과 기능의 연결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챗 안에서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챗에 없는 서비스는 중국에 없는 서비스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뭐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다운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다운받아 썼는데 위챗을 보니까 각각 다운받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챗페이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챗페이가 잘 되는 이유는 중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은행이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죠. 위챗페이 입금하고 출금하고 결제까지 다 가능하니까 지갑 속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굳이 멀리 있는 은행을 시간 내서 차비 들여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위챗페이를 쓸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실명 인증 시에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미경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LEE 이렇게 LEEMIKYOUNG 라고 이렇게 썼으면 카드에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지 미경리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돈 입금은 가능한데 현금으로 쓰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챗은 그냥 일반 계정이랑 공식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식 계정에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이모티콘을 직접 쉽게 움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봐요. 위챗을 만든 거대 기업 텐센트, 메신저로는 먼저 나온 카카오톡이 이제는 역전돼서 카카오톡의 목표가 위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챗의 감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 민감한 내용이나 마약, 성적인 부분, 특히 홍콩 마카오에 대한 내용은 공유했어도 안 되고 대화를 나눠도 위험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눈이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위챗 사용을 아주 즐겁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챗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챗으로 사용자 간의 연결, 품 간의 연결, 기능 간의 연결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 갇혀 초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챗의 장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카카오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계속 놀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